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수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대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따라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대리인이죠. 다만 그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이 되냐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1번, 대리인이 한 법률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한다. X. 대리인이 법률행위라고 의사를 결정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대리는 따라서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 한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나 사실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2번,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는 질문은 X죠. 자, 3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니까요. 3번, 자기계약 및 쌍방 대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복인권은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고요.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임의대리인에게는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에게는 복인권이 없다. X. 앞뒤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5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대리와 사자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결국은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사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스스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은 누구죠? 대리인이죠. 따라서 1번, 대리의 경우에 의사표시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화하나. 왜요?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요. 사자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왜요? 사제에서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요.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자, 대리에서 본인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자의 경우에 본인은 누가 의사를 결정하고 누가 법률행위를 하는 거냐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사자의 경우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사자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고 그것을 사자가 표시한 것인데 잘못 전달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죠. 따라서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맞는 질문이죠.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차가운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입니다. 반대죠. 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하고요. 사자는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필요 없는 거죠. 5번은 맞습니다. 자, 대리인은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죠. 그렇지만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불법 행위나 사실행위죠.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대리와 계리의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니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3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임의 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하여 소멸한다. X입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 특히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인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2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무권 대리할 때 다루겠지만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 추인의 행위는 추인의 효력은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추인한 때로부터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3번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를 선임하지 못한다. X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임의 대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4번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다른 정한 바가 없다면 그럼 뭐죠? 원칙적으로 하는 얘기죠.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본인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궁박만 본인이죠. 궁박을 제한 나머지 것들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집니다. 왜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예외가 있겠죠. 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대요. 그럼 예외적인 겁니다.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 것이니까 이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5번이죠. 원칙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대리인이 몰랐다면 얘네들은 뭐인 거예요? 선인 거죠. 다만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예외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피한정 후견인이라도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1번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2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행위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왜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정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별말 없다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는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4번 의사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5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민법 118조에 따라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가옥의 임대죠.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대리님을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일반적인 능동대리는 의사를 표시를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명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근데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 본인에 대해서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되냐면 상대방 측이 밝혀야 되겠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됩니다. 2번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하나 이를 표시하여 하는 사람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는 상대방이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입니다. 이런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에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현명할 필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리인으로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X죠.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또 나왔네요. 자, 궁방만 본인입니다. 왜요?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표시라는 주체가 대리니까요.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 의사표시 하자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선고, 대리인의 파산이죠. 따라서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1번이 되는 거죠. 대리권 소멸 사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고요. 또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 이행은 가능하니까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므로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럼 매도에 관한 수권인 거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못하는 게 뭐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대리인과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을 확실히 구별해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네요. 8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법정대리는 친권자 후견이 있는가 같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이 강화되어 선임 감독에 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항상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돼요. 2번,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언제나는 아니고요. 따라서 2번이 답이고 2번이 X가 되는 거죠. 자, 3번. 임의를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죠. 왜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복대리인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자, 9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맞네요. 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니까 2번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도 물론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4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거든요. 4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는 거냐면 대리인 자신이. 다시 말하면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의 명의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대리인 스스로 행위로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뭐가 아닙니까? 대리 행위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한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 뒤어서 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